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장원청. 이 책은 심리학 용어들을 총 13개 파트로 나눠서 많이 담고 있다. 설득의 심리학같이 내용이 매끄럽지는 않지만 아주 많은 심리학 용어들을 다루고 있어서 사회심리학의 입문서로 사용하기 좋은 책이다. 다양한 심리학 서적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살짝 간단하게 소개하는 책으로 깊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런 이론이나 용어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많은 용어들을 다루고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월렌다 효과. 월렌다 효과는 미국의 유명한 고공외줄 묘기의 공연가인 칼 월렌다에서 따왔다. 월렌다는 역사상 최고의 공중고개사였고 그의 사전엔 실패란 없었다. 1978년 73세의 월렌다는 은퇴 공연 후 은퇴를 선언하기로 하고 푸에르토리코의 해변 도시 산후안에서 은퇴 공연을 했다. 그러나 그동안 어떤 실수도 한 적 없었던 월렌다가 은퇴 공연에서 실패하고 만다. 그는 수십 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그는 이전까지 공연 전의 실패에 대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었는데 고별 공연에서는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적인 생각으로 공연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게 된다. 심리학자들은 거대한 심리 압박을 받으며 끝없이 근심 걱정을 하는 심리 상태에 대해 월렌다 심리 상태라고 불렀고 월렌다 효과라고도 했다. 실패할까 걱정하는 심리는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본적인 대응조차 심사숙고하게 만든다. 또한 이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반응하는 속도 역시 느려져 생각을 둔하게 만든다. 월렌다 효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극도로 예민하게 그 생각만 하면 오히려 실패를 하게 된다는 교훈이다. 중요한 일일수록 침착하고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양떼 효과. 양떼 효과는 주식 투자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로 주식 거래 과정에서 학습과 모방을 통해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는 편승 효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인간은 집단의 힘 앞에서 한 개인이 이성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성향을 가진 것을 나타낸다. 과연 정말 그런지 실험을 했다. 애쉬의 동조 실험으로 불리는 이 실험에서 실험자는 틀린 답을 내는 다수의 사람들과 동일한 답을 고르는 경향을 보여주므로 이것이 사실임을 입증했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정신을 키우며 대중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야생마 엔딩. 아프리카 초원에서 야생마는 흡혈박쥐로 인해 사망한다. 야생마가 정말 흡혈박쥐의 흡혈에 의해 사망하는 것일까? 사실 흡혈박쥐가 빨아먹은 피는 극소량이라 원래 야생마의 생명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야생마가 죽을까? 그것은 야생마가 흡혈박쥐로부터 흡혈을 당한 후의 분노에 의해서이다. 심리학자들은 사소한 일로 크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과실로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현상을 야생마 엔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런 야생마 엔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자진해서 분노의 감정을 풀며 마음속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다. 호손 효과. 하버드 대학교 심리 전문가 엘튼 메이오 교수가 1924년부터 1933년까지 일리노이주에 있는 호손 윅스 공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산성 실험에서 발견한 현상이다. 그는 전기회사인 호손 공장을 찾아가 7개의 단계적인 실험 중 근로자들의 임금, 휴식시간, 점심시간, 조명 등의 조건을 바꾸고 이러한 외적 요인과 노동 생산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발견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요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험자들의 생산성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 메이오 교수는 다시 약 2년간 근로자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하며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근로자들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마음껏 하며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털어놓으면서 호손 공장의 생산성이 점점 올라갔다. 연구팀은 경청은 그들이 관심받고 있음을 느끼게 했고 근로자들은 자신이 우수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 2배로 열심히 일했다고 결론 지었다. 이러한 기묘한 현상을 그때부터 호손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무턱대고 통제하거나 억압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출구를 찾아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해야 한다. 또한 조직의 리더라면 이 호손 효과를 이용해서 부하 직원들의 이야기에 잘 귀 기울이면서 그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해 그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헤일로 효과. 헤일로 효과는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가 1920년대에 처음 제기한 것으로 후광 효과라고도 불린다.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일부분에서 출발해 커지면서 전체적인 인상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즉 누군가 자신의 한 두 가지 우수한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다른 특징도 모두 좋게 보는 것이다. 헤일로 효과 중 가장 전형적인 것이 이른바 유명인 효과이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각종 유형의 광고에서 좀처럼 볼 수 없고, 광고에 나오는 대부분 여성은 모두 우리가 아는 연예인이다. 왜냐하면 스타들의 매력으로 형성된 후광은 일반 소비자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하고 그들은 스타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스타가 말하는 것은 모두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처럼 스타가 상품을 판매하는 모습은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 단순 노출 효과. 1960년대 심리학자인 로버트 자이언스는 여러 심리학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중 하나가 특정한 것들을 자주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실험이었다. 이 실험은 익숙하지 않은 사물을 여러 번 보여줄수록 사람들이 그 사물에 대해 다른 사물보다 좋은 평가를 한다는 것을 증명한 실험이었다. 인간 관계에서 상대에게 호감을 사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 사람을 자주 만나라. 단순 노출 효과는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에도 적용이 된다. 가령 처음에 나온 노래를 반복적으로 계속 틀어주면 사람들이 그 음악을 좋아하게 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개변 효과. 개변 효과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해럴드 시걸의 유명한 연구에서 유래되었다. 그의 실험에 의하면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의 주장을 반대하다가 점점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설득당하는 사람이었다. 개변 효과를 알았다면 누군가로부터 좋은 점수를 얻고 싶다면 처음에는 그의 주장을 반박하다가 점점 그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설득을 당하는 것처럼 하면 좋다. 아주 다양한 심리학 또는 이론들을 알려주는 책으로 가볍게 읽어보면 도움이 될 책이다.